네. 어, 약간 어둡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조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제가 조명까지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명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라고요? 예, 예. 뭘 말씀하시는지? 예,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이쪽 카메라 말고 저쪽 카메라가 어둡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렇구나. 저쪽 카메라가 좀 어둡군요. 조명을 안 킨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조금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둡게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천명님, 전기세 무셔버 강 이대로 하세요. 네, 요즘 참 전기세 무섭다는 분들 많기는 하더라고요. 예, 전기세. 참, 그러네요. 자, 신철호님, 영수증은 또 어떻게 믿나요? 그것도 북한 것을 김정은이 써줬나?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대북 송금, 그래서 비밀 자금인데 영수증을 써줬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영수증을 써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밀 자금은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이상민 집에 가라. 헌재 결정까지 쭉 가자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첫 번째 장관 탄핵.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179명이 찬성을 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 179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 그리고 곧바로 직무정지가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번째 있는 장관 탄핵입니다. 그러고 보니 대통령 탄핵은 2번이나 있었는데 장관 탄핵이 그동안 없었네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이 탄핵 제도가 다소 좀 잘못 운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이쪽이 새까맣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조금 네. 네. 한쪽 구석이 조금 어둡게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안 켜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낫나요? 다시 제가 뭐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 방송할 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3표. 바로 직무 정지가 됐고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장관 탄핵입니다. 사실 탄핵 소추라는 거는 그래요. 이게 탄핵 소추라는 것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쫓아낼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쫓을 수 있는 제도가 탄핵 제도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장관 탄핵 그리고 판사, 검사 탄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같은 거 있죠. 감사원도 사실은 탄핵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라서 분명히 이 사람은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서 파면이 돼야 되는데, 자, 너무 고위직인데 임명권자, 뭐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해임을 안 시키려고 그래. 대통령이 알아서 해임을 시키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해임을 안 시켜. 그럼 어떻게 된다? 국회가 나서서 해임을 시켜버리는 제도가 이게 바로 탄핵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쓰여야 되는 것이 장관 탄핵이고 뭐 검사 탄핵, 감사위원 탄핵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안 쓰였죠. 어떻게 보자면 그게 더 잘못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오늘부터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탄핵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의 내용은 그래요. 명단,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여러 번 번복을 하듯이 진실을 번복을 했었죠. 이랬다, 이랬다가 없댔다가 어떤 경우에는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줄 수 있다고 했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비상조치나 대응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재난의 책임이 이상민 장관 본인한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는 거 모를 리가 없고요.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거의 기정사실에 해당이 된 것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요, 이거를 탄핵 소추 결의안을 제가 봤습니다. 탄핵 소추 결의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헌법 제34조 6항을 위반했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노력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노력조차 안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노력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사건이 벌어지고도 무려 8시간 가까이 자신의 위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행안부 장관으로서 장관실을 간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간다든지, 그게 아니면 현장을 간다든지, 하여튼 어딘가에서 재난을 지휘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못한 거하고 아예 안 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했더라도 뭔가를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 제4조 1항, 제6조, 제25조의 2, 제34조를 위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그중에 제 첫 번째가 제4조 1항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제4조 1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으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과연 이상민 장관은 그런 노력을 다 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도대체 뭘 했느냐? 아니, 뭔가를 했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하기만 했다면 탄핵 대상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했는데 도대체 네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우물쭈물 제대로 답도 못하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너 나가. 야, 장관 너 나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상민 장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가.
라는 게 되는 거죠.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법률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되며 이런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거 명백한 거예요. 헌법 제34조 1항,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 제4조 1항 위반은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위반을 했다라는 것이 탄핵 소추안 발의할 때 나오는 그 의안 거기에 제안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 참사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 현장에 갔다. 이건 치명적이네요. 그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안 하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건 명백하게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참사 다음 날인 새벽 2시 반에서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그 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데 책임이 있다. 또 있죠. 참사 이후 참사 예방 대응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사 경위 원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참사 수습 과정에 필요한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다. 자, 이게 이 탄핵 사유로 열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 대통령이 알아서 이 정도쯤이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임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하니까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이 탄핵 제도의 근본은 뭐냐?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탄핵이라는 거는요. 징계 조치입니다. 징계 조치. 징계를 받아서 파면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탄핵 제도의 그 핵심입니다. 근데 물러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이 나 나가라 이래 버렸으면은 사실 탄핵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근데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야 그냥 그대로 계속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탄핵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윤석열은 되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다? 장관 없이 차관으로 가지 이러는 겁니다. 예. 탄핵 받아들이지면 그때 가가지고 장관 임명하고 안 받아들이지면 다시 이상민 복귀시키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방탄이다. 그죠?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을 지키고 있어. 어떻게 보자면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거지. 자기의 친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야 이상민은 좀 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2번 찍었다는 분들, 이 찍들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굳이 이상민 나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유는 고집이죠. 내가 싫다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경상도식 표현 그대로 하지만 내가 오야인데 오야 마음이지 라는 식이죠. 야, 이쯤 되면은 거의 막 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정말 막 나가자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떤 분들은 이 탄핵이 제대로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황상 흐름상 이거는 당연히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물러나는 게 맞겠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탄핵을 제대로 우리가 성사시킬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까?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넘어야 될 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산이 뭐다? 김도읍이죠. 이 김도읍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 탄핵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요, 이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을 때, 탄핵을 실제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법사위원장입니다. 소추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당시에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지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이 갈아치우라고 했겠죠. 김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읍이 분명히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할 겁니다. 탄핵 절차에서 소추위원장을 분명히 할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탄핵 절차 과정에서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징계를 주장을 해야 하는데 탄핵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은요, 사임을 해야 되죠. 사실 지금 여당 소속이잖아요. 집권당 소속이잖아요. 집권당 소속인데 집권당의 장관을 탄핵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이해 충돌이잖아요. 따라서 사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도요, 권성동,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권성동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 그 법사위원장 떼버릴 거야. 불신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 불신임 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법사위원장을 교체하는 카드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김도읍을 어떻게 해? 김도읍이 저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면은 헌재 가도 사실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김도읍 갈아치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도 그렇고요.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도 한동훈 탄핵 얘기 좀 오래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법사위원장이 그때 교체가 됐잖아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교체할 때 만약에 탄핵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상민 장관 얘기가 아니라 주로 한동훈 얘기였지. 그때 한동훈은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법무부에 인사관리단 놓고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바꿨느냐? 그때 얘기를 바꾼 것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더라도 야당에서 발의하는 탄핵 소추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법사위원장은 그때 야당 쪽 간사한테 이걸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 게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합의한 일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도읍은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권한을 야당 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 법사위 간사한테 넘기는 게 맞아요. 만약에 안 넘긴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신임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내쫓아, 아니, 국민의 힘은 이상해. 예,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현재 그와 관련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운용을 하면은 김도읍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헌재에서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아니면 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헌재는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단순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기관. 법률도 판단 근거가 되지만 정무적인 부분도 함께 판단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반대를 하느냐,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헌재의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견이 많다면 결국 헌재는요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인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잖아요. 다만 이것이 법률 위반인가 아닌가 문제는 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상민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이상민을 계속 그 자리에 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들 중에 상당수도 야 이상민은 갈아야 되지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전망은 오히려 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도읍을 어떻게 조지느냐. 김도읍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서 김도읍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김도읍을 내쫓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이 아마 이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 절차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헌재 이 고비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분들이 왜 무엇을 걱정하는지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상민 쟤는 안 돼 라는 국민적인 여론을 우리가 확산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헌재가 여론을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여론이 계속 들끓도록 이상민 쟤 안 되겠어, 쟤 나쁜 놈이야 라는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미리 야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여론을 우리가 얼마나 다 계속 환기시키고 여론을 얼마나 이끌어 가느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나오는 얘기 뭐 헌재에서 기각될 것 같다 어떡하냐 이 얘기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 걱정할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종민님, 이상민은 진작 탄핵했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도 이번에 탄핵소추 안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냐면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 탄핵 안에 포함시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만든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이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한 그 명백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지 향후에 계속 이렇게 시행령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요, 많을수록 좋아요. 검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안 되면 저거 꺼내놓고 저게 안 되면 요거 꺼내놓고 뭐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계속 뭐 던지잖아요. 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법카 하다가 안 되니까 성남 FC 하다 안 되니까 대장동으로 갔다가 뭐 평수로 갔다가 다시 대장동 왔다가 이번에도 백현동으로 가대.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대북 송금 가대. 검찰이 하는 태도는 뭐다? 이거 뭐 하나 걸려라.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여러 개의 혐의를 막 붙여가지고 법원에 보내면 법원 입장에서 이게 전부 다 무죄 때리기가 뭐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죄로 할까? 제일 만만한 거 하나 유죄로 할까?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로서는 이상민 장관을 우리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맞습니다. 검찰도 뜨끔할 거 아니야. 우리가 했던 건데 저기서도 저러네. 그러면은 또 이게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겠네. 우리가 한 행동들이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 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얘네들도 좀 주춤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부분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지난번 그 행안부 경찰국을 만든 것도 이걸 탄핵 사유, 징계 사유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았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최운자님, 이상민은 탄핵 가기 전에 사퇴했으면 이상민 탄핵 가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았잖아.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깨시민님, 한가발 탄핵하라. 경찰국 아니었으면 12구 참사가 보통 날이었을 수도, 그렇죠. 경찰국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그때 시위 진압한다고 또 용산 부근에 붙은 이 벽보떼니로 때려 다닌다고 경찰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찰국 부분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라고 하셨네요. 그랑제꼴님, 오늘 방송 좋아 하셨고요. 박영아님, 아주까리 뚜껑 열리겠다라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웨이님, 증거 없는 기소는 탄핵 사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들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영님, 한동훈이 충분히 탄핵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셨네요. 웨이님, 기소영장 이렇게 함부로 난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숲속의 바람님, 아주까리는 탄핵할 수 없나요? 예, 아주까리도 탄핵을 어떻게 하려고 만들어 가야겠죠. 하나하나 쌓아 갑시다. 예. 자, 직무가 정지가 됐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 계셨던 모양인데, 예,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그 순간에 직무 정지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탄핵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멉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길 상당히 힘들게 왔습니다. 갈 길이 멀고 그동안의 실책들이 어떻게 많이 우리 갈 길을 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힘차게 뚜벅뚜벅 발목을 잡는 놈들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봅시다.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민이 탄핵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민의 여론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 법률적인 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탄핵이 맞다. 적어도 퇴진이 맞다라는 여론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60% 정도를 차지해 준다면 얼마든지 단행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